안녕하세요. 짜니버스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말 그대로 인생의 중대사라고 할 만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처음 해보는 업무와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덕분에 회사에 맞춰 제 루틴을 변경하고 적응하는 데만 6개월쯤 걸린 것 같아요. 적응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그 말이 참 무색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5, 6권씩 읽던 책도 몇 달간은 아예 손도 못 댔고 전시회나 연극, 뮤지컬 같은 좋아하던 취미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생활 환경이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고, 미루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고, 출근길에 책도 조금씩 읽고 있어요. 전에는 책을 펼치려고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게 우라일까요? 어찌나 울컥울컥 하던지, 내가 꽤나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럴 땐 그냥 눈 감고 쉬거나 유튜브로 도파민을 채우곤 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TV 너무 오래 보면 바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TV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거든요. 그 바보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어른인 저에게 심이라니 아이러니하죠. 제가 주로 보는 영상은 집들이 영상, 다이어리 꾸미기, 키더가든인가 카더가든, 해외에서 밥하는 영상을 주로 찍는 우하루, 이런 류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엄마 미소 지어지거나 멍 때릴 수 있거나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힐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의 생활은 이러했는데요. 얼마 전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1박 2일 동안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닭구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정말 닭구에 진심이더라고요. 저는 닭구 용품을 따로 사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닭구 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 닭구에 관심만 보여도 자기 용품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눈물 흘리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누구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걸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닭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전도해요. 이거 꼭 써봐. 이건 네가 좋아할 거야. 정말로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닭구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그 마음이 참 귀엽지 않나요? 덕분에 저도 한알은 받아왔답니다. 친구에게 받은 닭구템들로 닭금템을 보답으로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영상 찍기 전에 몇 년 전에 찍어뒀던 닭구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라디오 느낌으로 먼저 올려보려고 합니다. 조명 켜고 촬영했더니 손색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망설이다가 이거 그냥 나중에 지워야겠다 하고 놔둔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이 닭구를 할 때는 2023년도였는데요.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앙드레 브라질리에 전시회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실습까지 병행하느라 심신이 정말로 지쳐있는 때였어요. 그때 제 루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또 그 저녁에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다음에 시험 준비를 했고요.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병원에 갇혀서 실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 자체가 오그라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하필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주말인 거예요. 연말과 연초를 연달아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새해 첫 기억이 병원이라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실습을 오후 1시로 미루고 전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전시를 보러 갔답니다. 사실 갈까 말까 고민하던 전시였는데 다녀오고 나서 나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기분 전환 제대로 됐다 하는 전시였어요.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는 그의 그림이 빼곡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꽤 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생 동안 여행을 다니며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전부 그림으로 남겨놨더라고요. 노을이 지는 고요한 풍경, 야외 공연장에서의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그러면서 여행 중에 느꼈을 활기차고 따사롭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모두 화폭에 옮겨둔 덕에 저도 그 덕에 그림을 보면서 예전에 여행하면서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들,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사진을 찍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그 시간으로 저를 다시 데려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무미건조하고 즐거울 게 없는 나날들 속에서 전시를 보고 나니까 정말 진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예술 아닌가요? 심신이 메말라가던 때여서 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의 가치관에 정말로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3년 첫 해를 떠올릴 때 병원 실습보다 이 전시회에서 느꼈던 그 순간이 먼저 기억나도록 다이어리 꾸미기 주제로 정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친구와 수다 떨면서 정말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는데요. 친구들과 이렇게 웃고 떠든 순간들도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저희들이 밤새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 나눴던 주제가 직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직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테일러 스위프트의 안티히어로라는 곡 아시나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영어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번역한 걸로 읽어봐 드릴게요. 그 가사 중 일부가 이런데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현명해지지 않아.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 결국 대가는 크고 힘들게 치르게 됐어. 나는 위기에 처했지. 꿈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 나야, 안녕. 문제는 나야. 모임에서 모두가 동의해. 태양은 쳐다볼 수 없지만 거울은 못 보겠어. 주인공 같지 않은 사람을 응원하는 건 너무 힘들지. 난 언덕이 괴물 같고 너무 커서 같이 놀지 못해. 나의 나르시스즘, 너는 알고 있니? 마치 정치가들처럼. 뭐 이런 류의 가사인데요. 이 노래를 듣는데 왠지 예전 회사에서의 제 모습이 딱 이렇지 않았나 싶었어요. 테일러는 안티히어로라고 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죠. 바로 게륵. 맞아요. 전 회사에서 게륵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의 제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를 지금의 제가 처음 입사했더라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상처도 많았거든요. 이 회사에서 가장 힘들다는 최전방 부서에서 일하면서 불합리한 건 정정해야 한다고 사수 선배님들께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망설임도 없었고 그러는 게 일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불합리한 건 정정해야 된다고 배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기도 해야 된다 라는 가르침 속에서 그 싸움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를 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상대를 눌러야만 이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문제가 어쨌든 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상처 입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한 3, 4년 정도가 흘렀을 때, 문득 사방이 저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모두와 적당히 잘 어울리면서도 원하는 걸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어린 시절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엄마가 재혼하시면서 새아빠와 같이 살게 됐는데 그분의 교육 방식 중 하나가 승자 독식 체제였어요. 예를 들면 등산을 가면 요이 땅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그날 가져갔던 모든 짐을 다 들고 내려와야 하고 뭐 가족끼리 쓰림이나 제기차기 같은 오락 게임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게임에서 지면 그 사람이 그날 설거지를 다 해야 된다던가 저희 이제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저녁에 영화를 보는 게 있었는데요. 그 비디오를 진 사람은 절대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승자독식 체계에서 언제나 지는 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낮고 어, 어느 정도 이런 체력도 낮은 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는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쟁 자체를 좀 회피하거나 아니, 근데 또 반대로 맞붙게 되면 상대를 막 물어 뜯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깊게 자리 잡히고 있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불합리한 게 생기면 끝까지 따졌고 항의했고 윗분들까지 가서 막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성격 드세네 라는 소문까지 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저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고 좀 그런 저의 모습을 바꾸고 싶었어요. 음, 저희 마침 또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긴 했는데 저희 회사 특성상 같은 팀이고 같은 업무를 해도 근무지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마침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옮긴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불합리한 점이 생겨도 일단 네라고 말한 뒤에 조용히 윗분들한테 가서 그것도 완전 윗분들도 아니고 그 중간에 보고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아,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검토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소문이 안 좋게 돌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아, 회사는 사실 가족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과 여기를 평생 직장이면 계속 오랫동안 보게 될 텐데, 적당한 친근함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모르는 사람이어도 저희 팀에 오시면 인사드리고 뭐
탕비실로 안내도 하면서 뭐, 여기서 뭐 드시고 싶은 음료 있으시면 드세요. 좀 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름만 아는 사이여도 그냥 간단한 스몰 토크 정도 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그런 습관도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달라진 저를 인정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초반에 너한테 편견이 있었는데 지켜봐 보니까 너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소문은 역시 소문이더라 라고 해주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너는 가식적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계륵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스스로가. 뭐 회사에서 예를 들어 발표나 시범 테스트에 늘 저를 먼저 쓰면서도 이 아이가 언제까지 말을 잘 들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게 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약간 발표 시간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꼭 의견을 내야 할 일이 생기면 이런 거 너가 잘하잖아 하면서 저를 항상 시키셨고 제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해내면 역시 너가 최고야. 무서운 애지만 넌 대단해. 이런 칭찬 아닌 칭찬을 늘 듣곤 했어요. 그러니 그래서 내가 정말 계륵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었는데요. 제가 10년이라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약 5년 동안 다른 부서로 전배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부서고 다른 업무를 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 제일 높은 단계의 자격증이 있다면 기본 등급의 자격증, 한 1단계에서 3단계 정도 되는 자격증은 제가 이미 미리 다 취득을 해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5년 동안 계속 오퍼를 넣었는데 그 팀에 가지 못했던 거는 저보다 먼저 이제 신청하신 선배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을 전배를 보내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될 때쯤에는 또 이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제 연차 정도가 됐을 테니까 그때는 저를 문제없이 보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고 제 차례가 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순서가 되었을 때 회사의 대답은 노였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잘 아는 선배들은 이미 다 타부서로 가버렸고 원래는 이제 신입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입들도 막 1년, 2년 단위로 계속 간두니까 계속 신입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 위로 온 선배님들은 타부서에서 온 선배님들이어서 이 업무를 저만큼 잘 알지도 못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1년만 더 버텨주면 꼭 그 부서로 보내줄게 라는 말을 믿고 버티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도 제가 간다고 하고 너희 부서에서 오케이만 해주면 그래 와라 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하필 그 1년이 되는 시점쯤에 팀장님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제일 그 부서로 가기 위해서 제일 높은 난이도의 자격증도 함께 준비 중이었었는데요. 새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 자격증 따고 그 부서로 가는 건 어때?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믿고 1년만 함께 하자. 라고 또 1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이러한 약속들의 결과가 계속 허망하게 무너지니까 모든 것들이 약간 신기루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 최종 보스 자격증이라는 걸 그만두고 3개월 뒤에 있는 시험에서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은 제가 원하던 업무를 하고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는 말도 많지만 중이 성장하려면 절을 떠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절을 변화시키기보다 나를 더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절로 가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전 회사에서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롤모델의 모습을 지금 회사에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회사 분들은 제 과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노력하는 저를 그냥 지켜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럴 거야 라는 잣대가 아니라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어쩌면 저에게 필요한 건, 그러니까 저라는 중에게는 그런 환경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의 절이 제게 완벽히 맞는 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변화할 테고 그 변화에 맞는 절을 또 찾아가겠죠?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들도 각자의 세계에서 자신에게 맞는 절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 친구에게도 그 여정이 비록 쉽지 않더라도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바람에 실려오는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짜니버스였습니다.